자, 계속해서 미국의 관세 정책에 사실상 뭐 정면으로 발빠르게 맞서고 있는 중국 얘기도 좀 해보죠. 네. 자, 중국의 이번 대응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렇게 올릴 걸 미리 예상하고 특히 중국을 주 대상으로 예상하고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처럼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 일기를 겪어봤지 않습니까? 트럼프 일기에서 벌어졌던 일 중에 관세 전쟁 측면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학자가 쓴 논문들에도 막 나와 있는데요. 네. 트럼프가 일기 때 대중 관세 올리니까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보복 관세를 어떻게 했냐 하면 그냥 무턱대고 한 게 아니고 공화당랑 민주당이랑 가장 왔다 갔다 정치적으로 하는 스윙주들에서 나오는 미국 생산품에 대해서 관세를 먼저 매기기 시작하고 그다음 공화당 주에서 나오는 걸 매긴다. 그렇게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기반을 흔드는 방식으로 관세를 매겨서 꽤 재미를 그렇죠. 보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중국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일기에 노하우들이 지금 쌓여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히토류 같은 거는 사실 굉장히 풍부한 광물입니다. 근데 요거는 완성품의 히토류로 생산을 해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오염도 발생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거 하는 나라가 거의 중국이 완성품 히토류를 생산하는 나라 90%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히토류가 반도체에 들어가고 되게 중요한 광물인데 이런 거 사실 트럼프 일기 이전과 이후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가 오히려 조금 올라갔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때리면서도 네.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서도 중국에서 여전히 원하는 것, 중국에서 꼭 사다 써야 되는 건 있는 거죠. 중국도 이걸 알고 있는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아주 잘 이용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이 뭐 저도 베이징 특파원하면서 좀 무섭다 느낀 게 뭐냐면 이 관료들이 안 바뀌어요. 트럼프 일기 때 그리고 미국은 바이든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트럼프가 들어온 거잖아요. 중국은 예전에 시진핑 그대로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기 때 이 작전을 짰던 사람들이 네. 계속 거기 있고 맞습니다. 오히려 또 노하우가 더해져서 네, 맞습니다. 이런 대응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관세 정책에 중국이 맞불 관세로 대응을 하자 중국이 보복 관세를 처리하지 않으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As you know, against my statement, they put a 34% tariff on above what their ridiculous tariffs were already. And I said, if that tariff isn't removed by tomorrow at 12 o'clock, we're putting a 50% tariff on above the tariffs that we put on.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I hope it's going to stay that way. I have great respect for China, but they can't do this. We're going to have one shot at this. 자, 이대로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중국에다가 매기는 미국의 관세가 지금 104%입니다. 네. 이 추가하다 보니까 네. 이 104%를 매긴다는 것은 중국에서 사오는 모든 수입품의 가격이 고비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대로 치킨 게임을 해서 서로 달려가면 그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중국이 지금 보복을 하면서도 사실 물밑에서 협상은 분명히 할 거거든요. 네. 근데 중국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복 카드들이 꽤 설득력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고 미국의 농산물 같은 거 수입하는 거. 사실은 저희 러스트벨트 얘기 많이 하지만 콘벨트가 또 있습니다. 위스콘신 주변에서 네. 이 그 옥수수가 많이 나오는 것을 콘벨트라고 예.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대두의 절반가량이 사실은 중국으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중국에서 미국산 농산품에 대해서 수입을 막으면 농산품도 급격하게 변질이 되잖아요. 그렇죠. 대체 수출처를 찾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이 강원 양면을 할 텐데 지금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사들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본 제 느낌은 중국은 자신감을 가지고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두 강대국이 벌이는 싸움에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에 60%, 현재는 지금 앵커께서 100% 관세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만약에 60%를 매길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계산해 보니까 미국의 GDP가 1년에 한 3,6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조가 넘는 600조 가까운 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물가는 뭐 0.4에서 1%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피해가 미국으로 갈 텐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네. 피해가 미국민들에게 똑같이 가는 게 아니고요. 사실 좀 저소득층일수록 중국산 싼 제품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더 피해가 많이 갈 거다. 사실 역진적인 피해가 가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계층이 또 그쪽에 많잖아요. 네. 아마 트럼프의 정치적 기반 녹록치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이 대통령 탄핵 사태 때문에 뒤늦게 대응하게 된 셈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손해를 최소화하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까요? 저희 동계올림픽에서 잘 아는 쇼트랙 있잖아요. 네. 쇼트랙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1등 그룹에서 뒤쪽에 있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2등 그룹에 있으면 너네 왜 이렇게 느려라고 뭐라고 할 테고 네. 1등 그룹에 맨 앞에 있으면 아마 표적이 돼서 먼저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약간 1등 그룹의 뒤쪽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묘안들이 저는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가 내일부터 발효됩니다. 트럼프는 맞불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중국을 향해선 추가로 관세를 더 물리겠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자, 초강대국인 두 나라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세계 경제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연결해서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남스모트 파원, 미국이 이제 중국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중국을 향해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내일 상호관세 부과 전까지 34% 보복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번엔 추가로 50% 관세를 더 물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That if that tariff isn't removed by tomorrow at 12 o'clock, we're putting a 50% tariff on above the tariffs that we put on. 이게 현실화되면 트럼프 2기 들어서만 중국 제품에 104% 추가 관세가 매겨지고 기존 관세까지 더하면 최고 120%까지 관세가 부과됩니다. 사실상 중국과 교역을 하지 않겠다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미국은 보복 관세 철회 거부 시 중국이 요청한 모든 대화를 취소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중국 외에 회담을 요구한 다른 나라들과는 즉시 협상을 시작하겠다며 중국과 분리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관세의 최종 목표가 중국이라는 점을 확인한 셈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중국에만 유독 더 가혹하게, 그러니까 좀 더 중국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뭔가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네, 중국은 지난해 대미 흑자 규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상품 부문 흑자가 436조 원 이상입니다. 미국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무역 불균형 국가인 겁니다. 중국을 추가 관세로 위협하면서 다른 나라엔 협상의 문을 연 것도 적자 규모나 상징성 면에서 가장 중요한 중국에 화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들이 중국처럼 맞불 관세 대열에 합류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중국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징 권란 특파원, 중국 역시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 반응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남의 걸 뺏기 위해서 위협한다는 공갈이란 표현까지 동원해서 미국을 맹비난하면서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执意打关税战、贸易战，中方必将奉陪到底。 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서 앞으로 쓸 보복 조치 6가지를 미리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농산품 관세 대폭 인상, 닭고기 등 축산품 수입 중단을 비롯해서 미국이 대중국 관세 부과 빌미로 삼은 펜타닐 관련 협력 중단도 언급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는 걸 정말 전 세계가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데 혹시 협상의 여지는 없는 겁니까? 네, 중국은 미국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美方的所作所为没有体现出想要认真对话的意愿。美方如果真的想谈，就应该拿出平等、尊重、互惠的态度。 네, 중국은 앞서 지난 2월과 3월에 미국의 관세 부과에 보복 조치를 내놓긴 했지만 일부 품목을 겨냥한 표적 조치에 가까웠습니다. 당시엔 협상의 문을 열어둔 거였는데 지금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단기적으론 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은 하고 있지만 더 이상 과거의 중국이 아니라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중이 강대강 조치를 주고받는 악순환 속에 당장은 협상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습니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을 이어줄 비공식 대화 채널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점도 부정적인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특파원 잘 들었고요. 남승모 특파원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을 뺀 다른 나라들하고는 협상을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실제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일본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와 직접 전화 협상을 벌였습니다. 일본이 연속 5년 연속 최대 대미 투자국이라는 점을 적극 호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자동차와 농산물을 예로 들면서 수입 확대를 공개 요구해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유럽연합도 자동차 등 모든 공산품에 관세 철폐를 제안했고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를 축소할 거라며 최대한 충돌을 피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은 70여 개국이 협상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부가가치세 같은 각국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고 있어서 협상이 순탄치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